책상 옆 3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낱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훈입니다. 코로나 선생 연상으로 제가 근황을 좀 얘기해보자면 진짜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동안 약간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약간 SNS를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나는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이것저것 하겠다 하고 책을 읽을 책이랑 뭐 읽고 싶었던 책이랑 읽어야 될 책들을 다 쌓아두고 들어갔거든요. 그 자가격리 세계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했지. 그것도 쌓아놓고. 왜냐면 나에게는 나갈 수 없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안에 있다 보니까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한 거야. 오히려 밖에 못 나가잖아. 집에 혹시 창문이 없어? 방에? 창문 있지. 창문 있고 막 그런데 맨날 환기해야 되고 이렇게 햇볕도 막 잘 들어와. 근데 그래도 진짜 내가 말한 바깥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뭘 활동하는 그런 세계들 있지. 사람 냄새 나는. 막 그냥 길 가는 사람, 근데 사람은 안 보여 내 창문에서. 사람 구경도 못 하고 이러니까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진짜 책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 아니 핸드폰을 뭐 그런 전자문물을 좀 멀리 하시겠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전혀. 일주일 내내 핸드폰이랑 이 태블릿 PC만 붙잡고 살았다. 진짜 못 나가니까 더 궁금하고. 네. 진짜 나갈 수 있을 때는 오히려 집에서 집콕하면서 이게 사람 심리가 진짜 청개구리라고 못하게 하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계속 내리다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은 좀 위험한 게 꼭 뭐를 사. 인스타그램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꼭 뭐 그 결제 엔딩이야. 항상 페이에서 그 앱으로 끝나. 인스타그램 켰다가 무엇 하나 남는 게 없는 인생이네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아니 물건이 생기지. 물건이 남지. 물건 남는구나. 그래서 저는 몇몇의 식물 식구들과 또 그 식구들 잎필 화분이랑 또 문구 몇 가지를 샀습니다. 너무 많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언젠가 식물이랑 문구를 그 에피소드를 업데이트해야 될까봐. 좋지. 그런 근황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뭐 그 SNS 같은 거 말하니까 기억났는데 유튜브 같은 거 좀 자주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 보냐면 캠핑 유튜브 같은 거 자주 보는데 제가 자주 보는 것 중에 그 조조 캠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유명하신 그 차박하시는 분 계신데 왜? 나 봤어. 근데 그분 거 많이 봐요. 아마 유튜브에서 캠핑 중에 거의 유명하신 탑 한 5 안에 드실 분일 건데 그렇구나. 그분이 이제 주에 한 번씩 영상 올리시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녹음 시점으로는 지지난주가 되겠지. 그때 봤는데 막걸리를 드시는 거야. 근데 막걸리를 예전 같았으면 그냥 막걸리나 보다 했는데 그 영상에서 그 복순도가 막걸리인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낱이 그 막걸리 특집을 또 마침 그 직전에 했잖아요. 제가 복순도가 얘기했나요?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딱 보면서 그 낱낱 이야기랑 좀 겹쳐져가지고 뭔가 이런 방송하면서 주워 듣는 게 일상에 조금씩 뭔가 도움이 됐나? 맞아.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진짜 요구르트 같은 맛이야. 그래서 그 되게 이렇게 타워형으로 예쁘게 올라가가지고 탄산 터지는 그런 것도 보고 하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 맞아요. 그렇게 잘 보내고 있었죠 뭐. 그러니까 캠핑 가야 되는데 요즘은 자전거 캠핑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 엄청 유명한 그 자전거 있잖아요. 브롬톤 비싼 거. 거기에 이제 가방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접을 수가 있으니까 접어서 KTX에 딱 받고 그걸 가는 거야. 기차를 타고 가서 완전히 다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그런 다음에 거기에 또 전용 다는 이렇게 큰 가방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미니멀로 캠핑 용구 챙겨가지고 이제 가는 거지. 좋아 보이더라고 되게. 뭐 돈만 있으면 그거 뭐 다 할 수 있죠 뭐. 맞아. 그럼 자전거 한 대 몇백만 원씩 하니까. 또 자전거를 엄청 알아보고 있어요. 인스타 보면서 계속 봤어요. 비싸더군요. 이게 또 저렴이 버전이 또 있긴 있어. 똑같이 접는 방식. 그만 사. 그만 사라고. 못 사. 못 사? 어차피 못 사는구나. 네, 아무튼 그런 얘기였고요. 그렇게 이렇게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릉드릉 하는 거 보니까 봄이 완연하게 찾아왔네요. 그리고 집에 갇혀 있으니까 아니 일주일 새에 이렇게 날씨가 달라지고 막 꽃이 엄청 많이 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랫지방은 이미 그 꽃 만개했다고 하더라고. 만개했대.
벚꽃도 다 피고. 그리고 나는 목련 피는 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목련이 피고 있더라고요. 그게 딱 피기 전이 더 예쁘잖아. 그거를 이제 못 봤다는 생각에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마스크를 철저히 끼고. 그죠? 사람들은 안 볼게요. 꽃만 접촉할게요. 그래서 그러고 다니고 있고요. 약간 좀 마음이 좀 지금 약간 마음이 급해요. 왜? 그게 사라졌으니까. 아. 왜냐면 안 그래도 봄이 되게 짧은데 그게 좀 또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니까 약간 남은 시간이라도 꽉 붙잡고 약간 제대로 즐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급해졌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먹어야 할 봄 음식들 때문입니다. 제철 음식. 네, 저 오늘의 주제는 봄의 맛이거든요. 이거 사부작 완결인가? 이거 아직 아니지. 가을, 여름, 겨울 했나? 겨울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이 모르면 안 됩니다. 저도 모르는 가을이랑 여름은 기억이 나는데 겨울이 기억이 안 나네. 안 한 것 같아요. 겨울 안 했나? 오, 아직 한 건이 남아 있고 한 번 더 돌려막을 수 있다. 저의 계절 시리즈 봄의 맛입니다. 이거를 못할까봐 봄을 못할까봐 얼마나 마음과 발을 동동 골렸던지. 그래서 오늘의 낱낱 계절 시리즈 봄의 맛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봄에는 부지런히 찾아 먹어야 될 음식들이 정말 많거든요. 맛있는 것들이 많이 넘쳐나죠. 봄의 작물들의 특징이 약간 겨울에 이제 땅속에서 에너지를 꽁꽁 아껴왔다가 힘차게 땅을 뚫고 나온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약간 더 진하고 향긋하고 달고 맛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무도 그렇고 그 양배추도 그렇고 요즘 양배추 엄청 달거든요. 진짜 그냥 입에 물고만 있어도 달아서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양배추 같은 것도 그렇고 딸기도 원래 좀 첫 딸기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딸기도 초봄 사실 12월에 나오는 비싼 딸기가 제일 맛있지만 약간 가격이 올해 겨울에는 좀 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지금 나오는 딸기 마지막 약간 지금 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봄이었다면 지금은 과거형이지만 초봄에는 딸기가 빨리 살수록 맛있으니까 딸기를 꼭 먹어야 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마음이 급해지는 느낌이지만 바지런히 챙겨 먹는 시즌이다. 이 감사한 봄의 작물들 덕분에 우리도 약간 봄 음식 먹고 약간 봄 보양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약간 움츠렸던 몸을 풀고 약간 비로소 시작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봄의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3월이 원래 그런 달이잖아요. 좀 시작하는 느낌, 입학도 그죠. 있고 시즌도 다 있고 보통 뭐 1년의 시작을 1월이라고 하지만 약간 3월이 더 시작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치. 인간들에게 실질적인 시작은 거의 4월이죠. 1, 2월은 솔직히 암흑기죠. 뭐 재밌는 것도 솔직히 막 연말에 막 들뜬 마음 막 빵 터뜨렸다가 1월에 약간 와 신년 사면 열심히 바짝 살고 그 다음부터는 아휴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약간 좀 처지는 그런 시기였다가 3월부터는 또 이제 정신 차려요. 왜냐면 이제 다시 부활하고 이제 1분기가 거의 3월이면 1분기 끝나니까 약간 거기서 또 제 정신을 다시 차려야지. 맞네. 좀, 벌써 그렇구나. 확 조여가지고 3월도 열심히 살고 약간 그런 시즌이어가지고 그런 시즌에 맞게 약간 그런 봄 나물 같은 것도 약간 챙겨 먹고 이러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봄 음식들을 약간 몇 가지 추려왔어요.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3월은 남은 4월을 2달 같은 한 달을 알차게 보내시라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봄의 작물들을 여러 개 이야기해보면서 간단히 약간 레시피도 곁들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봄하면 역시 봄나물이죠. 이거는 뭐 진리죠. 이거는 반박불가고 약간 그런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 하면 봄나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봄나물 진짜 많아요. 냉이, 쑥, 참나물, 달래, 머위, 방풍나물, 또 세발나물, 돌나물, 또 달의 순, 이렇게 나무에서 올라오는 작은 이파리들을 순이라고 하거든요. 달의 순, 뭐 오가피 순, 뭐 뽕잎 순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건 좀 약간 초여름에 따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땅두릅, 뭐 쓴바기, 눈개승마 이렇게 땅에서 쏟아 나오는 것도 있고 나무 끝에 달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거는 아니야? 고사리는 아니야? 고사리도 있지. 고사리는 제가 제주 특집 때 얘기를 했으니까 살짝 뺐는데. 그래도 그 뉴스 보니까 그 뉴스에 나오더라. 나는 했던 말. 그 제주도에서 고사리 따다가 그런 사람 많다고 많아. 조심해야 된다고 뉴스 기사에 떴더라고. 맞아. 꼭 핸드폰 챙겨야 돼. 그래서 그 기억이 좀 나네 갑자기.
그런 거 뉴스에도 나는군요. 아 고사리 따러 이제 또 고사리 치열이네요. 4월에 가야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유채나물 뭐 이런 것들 등이 엄청 많아요. 이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이게 반복을 하다가 존버 끝에 봄에 꽃과 순을 틔우는 거거든요. 인간들이 조금 잔인한 게 그거를 바로 다 따워. 한국인들 대단해. 맞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잔인하긴 하네. 애들이 이제 막 숨 좀 쉬려 그러는데. 이제 튀어나오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전국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산이며 들이며 채취를 좋아하시는 분. 그런 채취를 하시는 그 채취 왕들이 다 그걸 따시거든요. 저도 고사리 채취의 왕이 한번 도전을 해봤었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달성했나요 그때? 못했죠. 고수가 너무 많아. 나는 그냥 기분만 낸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건데 그 봄나물들이 진짜 생명력이 가득하잖아요. 그 지금 이름만 나열했을 뿐인데도 약간 봄 기운을 듬뿍 받는 기분이 드는데 이건도 받으셨나요? 그죠? 저도 최근에 뭐 드신 거 있나요? 냉이 된장국 먹었거든요. 냉이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맞아. 그 냉이 향이랑 맞아. 된장은 원래 맛있는 거고. 맞아. 뒤에 얘기할 거긴 한데 진짜 냉이랑 된장 싫어하는 사람이면 한국인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봄나물을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봄나물은 근데 솔직히 향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먹든 맛있지만 이게 나물에 따라서 간장, 된장, 소금, 고추장, 액젓, 매실청 등 되게 다양한 양념을 이렇게 바리에이션 해가지고 묻혀서 먹으면은 진짜 무한 경우의 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젓갈도 해 먹어요 그걸? 액젓도 살짝 액젓만 넣고 소금 간 대신 액젓도 약간 소금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간이 돼 있잖아. 그래서 간을 액젓으로 하는 거야. 이게 향이 좀 안 섞일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지? 아니야, 잘 어울려. 약간 멸치 액젓이나 참치 액젓으로 간을 대체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뭔가 좀 더 감칠맛이 더 든다고 해야 되나?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양념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묻혀서 먹으면은 진짜 좋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색다른 봄나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먹으면은 나물만으로는 뭔가 영양소가 부족하다 싶으면 두부를 으깨가지고 버무려 먹으면은 단백질도 보충이 되고, 약간 맛도 좋고 건강한 식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으깨면 저는 향을 즐기는 편인데 향을 좀 안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봄나물을 잘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두부를 으깨면 그 향이 약간 중화가 돼. 덮어주는구나. 약간 부드럽게 조화가 돼서 약간 너무 센 향이다 싶으면은 두부를 으깨서 먹으면 이제 애들도 잘 먹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에 가시라. 왜냐면 시장 가면은 약간 재래시니까 뭐 마트 가는 것도 좋은데 마트에 가면은 아무래도 플라스틱에다가 조금씩 팔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다양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가면은 진짜 쌓아놓고 파시거든? 현지에서 바로 갖고 온. 그 전국 각지의 채취왕들이 다 싹쓸이한 그런 봄의 생명력들이 지금 다 이렇게 자루에 이렇게 다 쌓아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구경만 해도 정말 재밌어.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에 가셔서 그 나물 구경도 하시고 약간 그때 봄 내음을 약간 봄 향기, 봄 기분을 약간 충전을 해야 해요. 그죠. 그 딱 향기만 맡아도 나물 그 향이 있으니까. 맞아, 그 향이 있어. 그리고 1인 가구들은 시장에 가서 사는 게 좋은 게 양 조절이 가능하단 말이야. 약간 잘만 하면은 다양한 그 종류의 나물을 조금씩 살 수가 있지. 그거를 이제 한 나물만 무쳐 먹어도 맛있지만 그 나물을 섞어 먹으면 또 그 향이 두 가지 향이 나오니까 더 맛있거든. 진짜 조합이 무한대네 진짜. 진짜 무한대라니까. 이거 좀 팁이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봄나물을 그래서 사 오시면 어떻게 다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봄나물을 다듬는 법은 약간 물로 먼저 냅다 가기 전에 그 나물에 붙어있는 잡초나 흙을 잘 털어야 돼. 일단 그걸 잘 털고 고수들은 물론 채취 과정에서부터 흙을 안 나오게 잘 채취를 하시지만 그런 게 있어서 시장에 있는 것들은 보통 흙이나 잡초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거 있으면은 요리할 때 불편하니까 잡초나 흙을 잘 털어내고 밑에 한번 털고 그리고 밑에 노란 떡잎 같은 게 있거든. 그것도 약간 안 먹는 보기 안 좋으니까 떼어내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까지도 다 드시더라고. 그런 것도 다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떼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떡잎 같은 것도 다 떼어내고 줄기를 만졌을 때 약간 딱딱하거나 억센 부분들이 있어. 그런 거는 이제 먹을 때 질기니까 미리 제거를 해서 밑손질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씻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싱크대에 큰 대접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그 싱크대 자체를 배수구멍으로 막으면은 큰 그게 되잖아. 그렇게 물을 받은 다음에 나물을 엎고 이렇게 살살 헹구는 거야. 물을 틀어놓고 씻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약간 수압 때문에 나물이 상할 수도 있어서 그럼 약간 생나물로 보관 시에 약간 빨리 무르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비추고 이렇게 물을 담가 놓은 다음에 이렇게 헹구면 편합니다. 그냥 담가놓기만 해도 약간 밑으로 가라앉는 흙이 있어가지고 나물은 위로 뜨고 불순물은 밑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거만 이렇게 살짝 걷어가지고 채를 받쳐가지고 물을 빠져도 되고 그렇게 하면은 약간 밑손질을 끝. 그런 다음에 이제 데치면 되는데 이게 연한 입을 갖고 있는 애들은 약간 소금을 살짝 넣은 끓는 물에 한 10초에서 15초만 잠깐 담갔다 빼는 느낌으로 데치면은 충분하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로 빼는 느낌으로 살짝 데치고요. 그 뿌리나 밑동을 먹는 애들 있잖아요. 냉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단단한 부분부터 닿게 해가지고 10초에서 20초보다 살짝 오버된 시간으로 데칩니다. 그렇게 오래 데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데치면은 약간 맛이 없어져. 다 빠져버리는구나. 그렇겠네. 그래서 살짝 데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싱크대에 얼음을 받아두면 좋은데 될 수 있는 한 찬물로 준비를 해놓고 데친 나물을 바로바로 헹궈준 다음에 체에 받쳐둬. 그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갔다가 냉탕으로 바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데치면 이제 손질 끝입니다. 저는 이렇게 데친 나물을 잘 소분을 해가지고 냉동실에 둬요. 그러면은 해동을 해가지고 먹고 싶을 때마다 무쳐 먹거든요. 이거는 저 엄마가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는데 그러면은 매번 손질을 안 해도 되게 편하고 오래오래 봄나물을 질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 장기 보관하니까. 미련 철철 봄에 미련을 철철 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봄을 오래 잡아둘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오래 잡겠다. 냉동 보관할 때는 약간 물을 꼭 짜지 않고 물기를 한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물과 함께 얼리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해야지 해동 시에 질겨지지 않습니다. 해동에서 재가열을 하잖아. 약간 재가열은 아니어도 해동해서 무쳐 먹잖아. 그때 약간 물기가 없으면 질겨져. 오히려 물기를 꼭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약간 3분의 1 정도 물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동그랗게 얼리는 거지. 그렇게 해야 질기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묶어둔 거를 이제 해동해서 나물을 무칠 때 이제 자주 먹는 양념 몇 가지도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간장 양념을 제일 좋아하는데 향을 즐기기 때문에 향을 즐기려면은 간은 최대한 간단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간장 양념을 하면 나물의 본연의 맛과 향이 살아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념입니다. 그래서 데친 나물에 이제 국간장 조금 넣고 그 들기름만 이제 뿌려 먹어도 끝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나물? 그렇게 하면 훌륭한 게 대표적으로 다 뭐 달래도 그렇게 먹어도 되고 냉이도 그렇게 먹어도 되고 참나물, 취나물, 머위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먹고 약간 순 깻잎, 뽕잎순, 오가피 순 이런 순 같은 경우는 되게 여리여리해가지고 그런 센 그런 양념에 좀 묻혀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약간 간장, 약한 간에 하면은 되게 맛있지. 그리고 또 향이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간장으로 해서 그 나물의 향을 최대한 죽이지 않는 방법으로 약간 살짝 짭조름한 느낌만 나는 걸로. 그래서 국간장을 쓰면은 그게 감칠맛이 약간 업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간장 말고 국간장으로? 네, 진간장 아닙니다. 국간장 쓰셔야 됩니다. 진간장 해도 돼요. 근데 진간장은 그 진간장의 특유의 그 진간장 맛이 있거든요. 그죠. 향도 있고. 그거 그래서 나물 무칠 때는 주로 국간장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들기름이랑 참기름은 꼭 마지막 단계에 넣어야 돼요. 들기름이랑 참기름을 나물에 먼저 묻혀버리면 그 기름이 보호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 나물에 간이 스며들지 않아요. 맞네. 코팅돼서. 그렇겠네. 내가 목수 스프레이 뿌리는 거 코팅하듯이 나물에 이미 기름으로 코팅이 되면은 그게 간이 잘 안 먹어서 따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들기름이랑 참기름은 모든 요리에서 그런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뭐 비빔밥이든 뭐든 항상 마지막에. 왜냐면 그게 또 향이잖아. 향이 나는 기름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 실제로 가열하는 요리 시에도 참기름, 들기름 넣을 때는 불을 끄고 마지막에 첨가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넣으시고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양념 바로 된장 양념인데요. 이군이
앞에서 말했듯이 냉이도 맛있고 된장도 맛있다. 냉이는 된장이죠. 그 된장이 봄나물에 약간 부족한 단백질을 또 보충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서로 보완이 되는 약간 궁합이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나물에 된장으로 양념을 하면 되게 좋은데 된장 한 큰술 넣고 올리고당이나 약간 조청 작은 술 하나, 다진 마늘 작은 술 하나, 그리고 참기름으로 작은 술 2개 정도 이렇게 양념을 해놔요. 단맛이 들어가네? 이제 된장은 약간 짠맛이 강하니까 단맛으로 중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념을 해서 머위 잎이나 약간 방풍나물, 취나물, 냉이 같은 거가 잘 어울리거든요. 이거를 무쳐서 먹으면 진짜 밥도둑이 약간 따로 없다. 특히 냉이 진짜 된장이랑 찰떡궁합이다. 최고야, 최고. 냉이 싫어할 수 있어도 냉이 된장국 싫어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한국인이라면 그 냄새에 끌리지 않을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추장 양념이 있습니다. 고추장 양념은 진짜 향이 센 아이들에게 적합한 양념이에요. 왜냐면 고추장도 그 고추의 그 맛이 세잖아. 그래서 진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아이들만 저는 고추장이 강한 애 중에 강한 애만 모아가지고 그래서 자극적으로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쓴바기. 쓴바기 같은 약간 쓴맛이 나는 게 솔직히 봄에 입맛 없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 봄에 달아나 입맛을 찾을 수 있는 게 약간 그런 쓴맛을 약간 그 식사 전에 먹어주면은 입맛이 싹 돌아요. 저는 입맛이 없었던 적이 사실 별로 없는데 이번에 아프면서. 그거 아프면서 그걸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가격리를 끝내고 어제 처음으로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밖에서 밥을 먹는데 그 약간 쓴 머위 나물도 약간 조금 쌉싸름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머위 나물을 먹었더니 입맛이 싹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식욕 증진에 좋다? 쓴박이나 민들레 잎 같은 거는 좀 늦봄에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고추장 양념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이제 돌나물이랑 뭐 세발나물 같은 그런 애들은 초고추장이 또 잘 어울리고 식초를 넣은 고추장이 잘 어울리고 그냥 고추장에 박아서 먹는 나물들도 있거든요. 약간 우리 엄마는 그런 땅두릅 좀 단단한 애들이나 뭐 엄나무순 막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냥 고추장 다른 양념 없이 그냥 고추장에 그냥 바로 박아버리거든요. 그 집고추장이. 그러면은 우리 엄마도 채취 왕이셔.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의 나름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 채취 왕 출신이시구나. 넓은 채취 왕이셔가지고 주변 그런 또 뿌리시는 약간 큰손 왕손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건 한계가 있잖아. 우리 가족이 채취할 수 있는 나물의 양은 한계가 있지만 항상 그 한계의 2배, 3배, 4배를 채취를 하오시는 약간 10만이 실질적으로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채취가 목적이시니까. 우리 엄마는 직업이 여러 개야. 계절마다 직업이 그 사이드 프로젝트로 여러 가지가 생기시는데 거의 10만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산을 정말 잘 타시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소원이 있어. 엄마가 산 가는 거 한번 따라가보는 게 소원. 엄마가 이거 듣다가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무튼 그것도 근데 보는 눈이 있어야 채취를 하는 거잖아. 못 먹는 거 떼어가지고 보면 큰일 나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산에 자주 가는 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마다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막 따오시니까. 아무튼 이야기가 샜는데요. 그런 우리 엄마가 한창 잘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쓰던 방법이 그 집고추장에 바로 박아두는 거. 이게 많이 따오고 이거를 손질해서 데쳐서 냉장고에 넣어도 그 물이랑 같이 얼리기 때문에 부피가 좀 크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냉장고가 아무리 여러 개가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치. 그걸 퍼들리고 그리고 먹는 것도 솔직히 K 장녀로서 나는 엄마가 해주는 모든 밥을 좋아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이 먹었지만 동생들은 별로 안 먹거든요. 입이 짧아. 그래서 걔네는 지금에서야 먹지 어렸을 때는 그걸 일체 먹지도 않았어. 한국인이 아니구만. 걔네는 뭐 라면 같은 거나 먹고 컸지.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항상 남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뭐 친구 엄마도 주고 뭐 할머니 이모들 다 줘도 많이 남았을 때 그냥 기초고추 박아요. 그러면 걔가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나물이 되게 귀해지는 가을이나 겨울 시즌에 꺼내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단단한 애들이기 때문에 간이 적절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게 아주 좋은 꿀팁이고요. 그게 또 별미거든요. 그게 고추장 그거 박은 그것만 있어도 밥이 맛있어요.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고추장으로 양념을 하실 거면은 고추장은 식초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고추장 1큰술이랑 식초 2개 작은술, 그리고 설탕 하나 작은술, 그리고 고춧가루 하나 작은술을 넣고 다진 파나 뭐 다진 마늘을 곁들이고 약간 참기름이나 통깨는 넣으면 되고 넣으면 좋고 안 넣어도 상관없고 약간 그런 식으로 돌나물, 쓴바기, 참나물 같은 거를 무쳐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액젓 양념을 솔직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군처럼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액젓 양념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액젓은 데치지 않고 생나물을 가볍게 버무려 먹으면 좋아요. 그러면 약간 겉절이식으로. 식기만 식힌 다음에 안 데친 생나물을 약간 잘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른 다음에 멸치 액젓이나 뭐 까나리 액젓도 괜찮고요. 뭐 정 없다 그럼 피시 소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사실 다 액젓이 우리나라 게 아니어도 피시 소스도 괜찮고 그리고 참치 액젓도 요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참치 액젓도 괜찮으니까 그런 걸 1큰술 넣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작은술, 약간 다진 파도 넣고 깨소금을 꼭 넣어야 돼. 이거 깨소금을 넣고 설탕도 약간 작은술로 하나 넣고 이거는 근데 이런 설탕 단 거 이런 건 다 개인 간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넣는 게 좋고요. 단 거 싫으시면 안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참기름 2작은술을 마지막에 넣은 다음에 버무려서 먹으면 좋은데 봄동, 달래, 참나물 막 이런 거를 하면 약간 겉절이 느낌으로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양념들을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런 생나물로 하실 때 약간 주의점은 이게 생나물이기 때문에 양념이 들어가는 순간 물이 나와요. 그래서 먹기 직전에 바로 양념을 미리 해놨다가 먹기 직전에 바로 버무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지 말고 미리 만들어 먹으면서 놓으면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지고 숨이 죽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거든. 그러면 또 그런 식감 아삭아삭한 생나물만의 그런 식감이 다 죽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팁인데 이거를 섞는 순도 설탕, 소금, 식초를 먼저 섞고 기름을 마지막에 넣어야지 잘 섞입니다. 설탕. 그런 팁이 있고요. 저는 또 이게 나물을 데쳐가지고 보관하는 미련 방법 하나 있고요. 2번째 미련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페스토 만들기입니다. 페스토? 바질 페스토 이런 거? 그런 거지. 바로 말치네요. 그 페스토가 그 이탈리아 북부의 제노아 지방에서 유래한 소스인데요. 이게 바질과 같은 허브를 빻아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넣고 만든 소스인데 정말 전 세계인이 지금은 아주 자주 찾는 소스가 됐죠. 그죠? 이게 이탈리아 고추장 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탈리아식? 장이다. 장이다. 근데 이제 허브를 곁들인 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콩으로 장을 만들지만 이탈리아 애들은 허브로 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사실 향이 나는 나물들도 허브랑 같은 종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봄 나물들로 페스토를 만들면은 또 이거 말의 무궁무진한 요리법이 되게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다. 이렇게 페스토를 만들어 놓으면 그 고추장 밥에 비벼 먹듯이 페스토를 그냥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 거는 그냥 뭐 정석인 레시피니까 넘어가고 이거를 버터 대신 활용해서 빵에 발라 먹어도 간단한 식사 대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치즈를 빼고 만들면은 훌륭한 비건 레시피가 되고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한식이나 양식이나 세계 요리들이 인간은 어디서는 뭐 똑같이 사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어디에서 뭐가 많이 나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겠지만 맞아. 뭐 저장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오랫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하겠죠. 밥에 비비면 리조또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페스토를 만드는 방법도 진짜 간단한데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손질한 나물을 생나물인 상태에서 올리브 오일이랑 견과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견과류도 들어가? 견과류를 넣으면 이제 고소한 그런 게 나는 거죠. 그래서 딱딱한 치즈를 이제 갈은 치즈 가루나 소금으로 간을 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바로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왜냐면 나물이 그게 섬유질이 많다 보니까 가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요. 그게 뭐 진짜 정석대로 페스토 하려면 절개 빻아야 돼. 일일이? 근데 그거를 내가 한번 해봤거든. 그때는 바질로 했었는데도 바질이 솔직히 한국 나물보다는 연하거든. 그거를 빻다가 진짜 성질 다 베리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결국 블렌더로 가긴 했지만
뭐 좋은 스타벅스에서 쓰는 100만 원이 넘는 그런 블렌더가 집에 가정에 구비를 하고 계시다면 걱정이 없죠. 하지만 일반 가정용 블렌더로는 그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 나물들을 약간 줄기도 억센 그런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 더 오래 걸린단 말이야. 바질 같은 걸로 만드는 것보다. 근데 이런 나물을 열심히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될 때까지 잘 갈면 끝입니다. 갈아가지고 담근다 그냥? 나물을 견과류랑 올리브 오일, 소금을 간을 해서 잘 갈아요. 그럼 완성이에요. 여기에 약간 매콤한 간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생마늘을 진짜 한두 알? 그 정도만 넣고 조금 내가 시간과 정성을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여유가 충분하다 이러면은 견과류도 쓰기 전에 미리 한 번 볶아가지고 식혀서 준비하면 잡내가 사라져서 좋고 그 올리브 오일도 저는 약간 계량 없이 그냥 나물만 갈면 블렌더에 잘 안 갈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윤활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넣는 건데 그거를 약간 윤활유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만큼만 넣어가면서 갈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갈리는 걸 보면서 넣으면서 갈아요. 왜냐하면 오일은 냉장 보관 시에도 약간 딱딱해지고 굳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양만 넣어서 갈아요. 그러면 먹기 직전에 오일을 추가를 해서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갈아가지고 많이 보관을 해둡니다. 그런 얼음틀 같은 큐브 같은 데 넣어두면은 하나씩 똑딱똑딱 넣어서 먹기 편하고 저는 제일 잘 쓰는 방법이 지퍼백 같은 데다 이렇게 넓게 펴거든요. 그렇게 펴가지고 하면은 또각또각 이게 부러진단 말이에요. 쓸 때마다 또각또각 불어서 쓰면은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재결합니다. 뭐 제가 해본 걸로만 얘기하면 명이나물 페스토도 해봤고 참나물 페스토도 해봤고 그 냉이 페스토도 해봤어요. 냉이 페스토? 냉이 페스토 정말 맛있어. 뭔가 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향이 강한 위주로 많이 해봤는데 뭐 참나물, 취나물 페스토도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페스토의 종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시면 완전 든든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향 나는 거 하려면 그 깻잎 같은 거 되겠다. 깻잎도 향이 세잖아. 깻잎도 향이 세지. 깻잎 맞아. 깻잎은 근데 사실 나니까. 그치. 오늘은 봄나물 한국인과 항상 함께 하니까. 깻잎은 뭐 한국인이 아주 좋아하는 향신료죠. 향채죠. 그 미나리 같은 걸로도 페스토를 하면은 좋습니다. 근데 미나리는 다만 그런 보통 우리가 미나리를 먹을 때 줄기를 많이 먹잖아. 그죠? 근데 줄기가 진짜 질기거든. 그거 가려면은 아무리 인내심을 준비했어도 바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잎부분으로 하고 줄기는 무쳐 먹으시고. 혹시 본인이 스님이거나 수녀거나 하면 한번 도전해보시고 맞아. 일반인이라면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삶의 극기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페스토를 해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 외에도 봄나물을 즐길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봄나물 전, 뭐 튀김, 피클 뭐 이런 식으로 파스타에 그냥 주 재료로도 써도 아주 훌륭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봄나물 또 전으로 만들었을 때는 해물이랑도 정말 잘 어울려가지고 해물 뭐 조갯살이나 오징어 이런 거를 넣고서 새우 이런 걸 넣고서 해물전 봄나물 해물전도 많이 해먹거든요. 그럴 때 약간 쌀가루랑 튀김가루랑 그런 반죽을 준비해가지고 봄나물을 여러 개를 섞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이제 해물을 얹어가지고 바로 부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막걸리랑 정말 잘 어울려요. 결국에는 막걸리가 마지막에 끼어들고. 막걸리 전이 되고 사실 봄나물이 막걸리 안주로도 진짜 좋아요. 왜냐면 막걸리가 좀 든든한 술이잖아요. 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물이랑 되게 밥 반찬이 잘 어울리듯이 막걸리랑도 그런 진짜 느낌으로 잘 어울려가지고 진짜 그러면 끝도 없이 먹을 수 있지. 막걸리를 많이 먹을 수 있지. 그런 방법은 간단하게 안주를 나물로 간소화해가지고 먹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막 봄나물만 얘기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지만 딸기 얘기는 해야죠. 그래, 딸기 얘기하고 뭐 좀 많이 남았으면 2부작으로 빼도 되고 2부작으로 해도 되는데 제가 봄에 양배추도 맛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봄 양배추로 피클 만드는 거랑 네. 그럼 2부작으로 끊을까요? 그것도 괜찮죠. 지금 뭐 꽤 많이 하셨어요. 네. 나름.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봄 나물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이 예고를 해드리면 양배추랑 이제 봄에만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즌 음식들이 있거든요. 올방개묵이라든지 또 딸기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더 해가지고 그럼 다음 주로 오겠습니다. 딸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봄 나물 제가 또
깜빡하고 이건 얘기 꼭 해야 되는데 봄나물을 또 디저트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물로 디저트를 만들어? 네. 이런 쑥 같은 걸로는 버무린 쑥떡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물들을 이런 보리나 시중에 그런 그 혼합 가루가 있어요. 보리 가루랑 쌀가루랑 이렇게 혼합을 한 그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나물에 약간 쑥처럼 여리여리한 이파리 같은 걸 먹는 나물들을 이파리를 잘 손질을 한 다음에 그 쑥 버무리 그 가루를 섞어요. 쌀가루, 뭐 현미가루, 보리가루 다 섞인 걸 섞고 그다음에 간을 설탕으로 합니다. 황설탕이나 흑설탕이 좋아요. 그런 걸로 간을 해가지고 찝니다. 쪄가지고 찌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완성이에요. 그러면 되게 보슬보슬하게 간단 떡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거를 차나 커피랑 즐기시면 정말 훌륭한 그 간식? 커피의 음식이 됩니다. 커피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가 추천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밥 반찬도 알려드렸고 디저트까지 다 완벽하게 알려드렸네요. 봄철에 이제 이것만 먹으면 봄을 완전히 즐긴다. 그렇지. 그리고 봄을 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 페스토를 만들어. 냉동보관? 우리에겐 냉동실이라는 마법의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가정에 시베리아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다 있죠. 백색 가전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내내 봄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팟캐스트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기도 한 게 남나씨 지금 또 컨디션이 또 완전히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또 목소리가 좀 잠겨 있기도 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녹음에 나온 것 자체가 좀 용하기도 한데 맞아요. 너무 오래 이걸 미뤄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한 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디션 조절도 좀 해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아마 건강 회복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봄나물 열심히 먹고 보신을 해서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정상 컨디션으로 회복하기. 일주일로도 안 되고 이게 다양한 부작용들과 후유증이 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눈이 아프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저는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봄나물로 보신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욕도 쭉 올려가지고 컨디션 탁 땡겨가지고 다음에 또 봄의 맛 2부로. 자, 전국의 채취형 분들 힘내세요. 봄의 기운을 우리의 식탁으로 가져오시는 아주 중요한 메신저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마무리하시나요?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코로나 피하시길 바랍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네. 고생하셨습니다.